60세 미술교사의 위험한 여행. 60세 미술교사가 남편 몰래 떠난 여행에서 만난 남자와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남편이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그 병원의 의사가 바로 그 남자였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이 의사가 알고 보니 40년 전 이 여자의 첫사랑과 친구였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이 복잡한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숨막히는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을 하며 남편을 뒷바라지만 해온 60세 여성이 어떻게 인생 처음으로 거짓말을 하고 여행을 떠났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남자와의 하룻밤이 어떻게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는지, 마지막까지 상상도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끝까지 놓치지 말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장. 무채색의 일상, 숨막히는 집. 주인공은 윤선미 씨 60세입니다. 30년 동안 중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쳤던 선생님이에요. 은퇴한 지 2년이 됐는데 지금은 집 근처에 작은 화실을 차려서 동네 아이들한테 그림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그림을 그릴 시간도 마음의 여유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남편 때문이었거든요. 남편은 65세로 5년 전에 은퇴했는데 은퇴 후에 작은 사업을 시작했다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 이후로는 건강도 나빠지고 완전히 무기력해져서 하루 종일 집에서 술만 마신답니다. 선미 씨의 하루 일과를 들어보시면 정말 답답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남편 아침 차리고 화실 가서 아이들 가르치고 점심시간에 집에 와서 남편 점심 챙기고 다시 수업하고 저녁에 또 집에 와서 저녁까지. 정말 가정부 같은 생활이었어요. 더 힘든 건 남편의 태도였어요. 밥 줘. 물 좀. 약 어디 뒀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런 식으로 선미 씨를 부르는 거예요. 고맙다는 말은 한 번도 안 하고 당연하다는 듯이 받기만 하고. 선미 씨가 화실 일로 조금 늦게 들어오기라도 하면 불같이 화를 내면서 집안일은 팽개치고 뭘 하냐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어요. 선미 씨는 결혼 전 그림에 대한 꿈도 있었고 아이들 가르치는 것도 정말 즐거웠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무료하고 회색빛 같았어요. 아들 부부는 해외에 나가 있어서 1년에 한두 번 안부 전화를 하는 게 전부였고 정말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편함에 꽂힌 전단지 하나가 선미 씨의 눈에 들어왔어요. 묻지 않는 여행이라는 제목의 여행사 광고였는데 혼자여도 괜찮아. 새로운 나를 만나러 떠나요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선미 씨는 그 전단지를 보면서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어요. 언제부터 여행이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2장. 작은 거짓말, 커지는 두근거림. 며칠 동안 선미 씨는 그 전단지를 자꾸 들여다봤어요. 2박 3일 부산 여행, 가격도 그리 비싸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남편한테 말하기가 두려웠어요. 분명히 반대할 게 뻔했거든요. 고민 끝에 해외에 있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민수야, 엄마가 여행 좀 다녀오고 싶은데. 여행요? 좋은 생각이에요, 엄마. 아빠랑 같이 가세요. 아니야, 엄마 혼자. 아들이 잠깐 생각하더니 말하더라고요. 엄마, 그럼 아빠 몰래라도 다녀오세요. 엄마도 평생 집안일만 하시면서 고생하셨는데 당연히 여행 정도는 다녀오셔야죠. 아들의 말에 선미 씨는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여행사에 전화를 걸어서 예약을 했어요. 생전 처음으로 남편 몰래 하는 일이었어요. 며칠을 고민하다 남편에게 거짓말을 꾸며냈어요. 여보, 대학 동창들이 모임을 한다고 해서 2박 3일 정도 다녀올게. 동창 모임? 갑자기. 남편은 별로 관심 없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그래, 알았어. 그런데 나 혼자 밥은 어떻게 해? 반찬 미리 다 해놔둘게. 밥만 차리면 돼. 너나 없으면 뭐 재미있게 살겠냐? 남편이 무심하게 던진 이 말이 선미 씨의 심장을 쿡 찔렀어요. 정말 자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나는 뭐야? 나는 당신 없어도 잘 살 수 있는데.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말로는 하지 못했어요. 출발 하루 전날 밤, 선미 씨는 설렘과 불안함이 교차하는 마음으로 가방을 쌌어요. 평생 혼자 여행을 해본 적이 없어서 무섭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자유로워지는 기분이었어요. 3장. 버스 안에 낯선 남자. 드디어 출발하는 날 아침, 선미 씨는 여행사에서 정한 집결지에 나갔어요. 대부분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의 중년들이었어요. 버스에 올라타니까 좌석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선미 씨는 창가 쪽 자리였고 잠시 후 한 남자가 다가왔어요. 키가 크고 인상이 온화해 보이는 60대 초반의 남성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호라고 합니다. 옆자리인 것 같네요. 아, 네. 저는 윤선미예요. 태호 씨는 정말 신사적이었어요. 선미 씨가 창가에 앉을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양보해주고 짐 올리는 것도 도와주고. 혼자 여행 오신 거예요? 네, 처음이에요. 좀 떨리네요. 저도 혼자예요. 같이 즐겁게 다녀와요. 태호 씨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남편에게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그런 배려심이 담긴 목소리였죠. 버스가 출발하고 나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태호 씨는 병원에서 일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는 말하지 않더라고요. 선미 씨는 뭘 하세요? 미술 선생님이었어요. 지금은 은퇴하고 작은 화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미술이요? 정말 멋지네요. 저는 그림을 전혀 못 그려서. 그런 거 없어요. 누구나 그릴 수 있어요.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처럼 자연스럽더라고요. 태호 씨는 선미 씨의 말을 정말 진지하게 들어줬어요. 선미 씨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기분을 느꼈어요. 누군가가 자신의 말에 집중해서 들어준다는 느낌, 자신이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중받는다는 느낌. 버스로 4시간을 가면서 두 사람은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4장. 바닷가에서 흔들린 마음. 부산에 도착해서 호텔에 짐을 풀고 첫날 저녁에는 단체로 바닷가에 갔어요. 해운대 해수욕장이었는데 저녁 노을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다른 사람들은 각자 3, 4, 5 모여서 사진도 찍고 하는데 선미 씨는 혼자 바다를 바라보고 서 있었어요. 그때 태호 씨가 다가왔어요. 선미 씨, 같이 좀 걸어볼까요? 혼자 계신 것 같아서. 두 사람은 파도가 밀려오는 백사장을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노을빛이 바다를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고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어요. 정말 아름답네요. 그러게요. 살다 보면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사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은 그렇게 걸으면서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태호 씨도 혼자라고 했어요. 아내와는 몇 년 전에 이혼했다고 하더라고요. 선미 씨는 그림을 언제부터 좋아하셨어요? 어릴 때부터요. 대학도 미술 전공했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정말 그림 그릴 시간이 없었어요.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하시면 되잖아요. 이 나이에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하죠. 태호 씨의 말이 선미 씨의 가슴에 와닿았어요. 정말 오랫동안 자신이 뭘 하고 싶은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걷다가 선미 씨가 발을 헛디뎠어요. 돌에 걸려 넘어질 뻔했는데 태호 씨가 재빠르게 선미 씨의 팔을 잡아준 거예요. 괜찮으세요? 네, 고마워요.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태호 씨의 손이 아직 선미 씨의 팔을 잡고 있었고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정말 가까워져 있었어요. 분명히 떨어져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둘 다 움직이지 못했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바람에 선미 씨의 머리카락이 흩날렸고 태호 씨가 그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정리해줬어요. 선미 씨. 네. 그리고 정말 자연스럽게 마치 운명처럼 두 사람의 입술이 맞닿았어요. 선미 씨의 가슴은 수십 년 만에 이렇게 요동쳤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머리가 하얘졌어요. 키스는 길지 않았어요. 몇 초 정도였을 거예요. 하지만 선미 씨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어요.
5장. 비밀의 고백. 그날 밤 선미 씨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호텔방에 혼자 누워있으면서 낮에 일어난 일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별할 수가 없었거든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나는 결혼한 여자인데.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신기했어요. 60세까지 살면서 이런 설렘을 느껴본 적이 언제였나 싶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태호 씨를 마주하기가 어색했어요. 하지만 태호 씨는 전날 일이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대했어요. 둘째 날 일정은 자유시간이 많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각자 쇼핑도 하고 관광지도 다니고 했는데 선미 씨와 태호 씨는 조용한 카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제, 죄송해요. 태호 씨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아니에요. 저도. 선미 씨,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대학교는 어디를 다니셨어요? 서울 모 대학교 미술교육과를 나왔어요. 왜요? 태호 씨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어요. 혹시 대학 때 이름이 윤선미였나요? 네, 맞아요. 어떻게? 혹시 대학 1학년 때 김진우라는 남학생을 아셨나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선미 씨는 깜짝 놀랐어요. 김진우는 자신의 대학 시절 첫사랑이었거든요. 진우를 어떻게 아세요? 제가 진우랑 룸메이트였어요. 대학 4년 내내.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우연이었어요. 태호 씨는 40년 전 선미 씨의 첫사랑과 가장 가까웠던 친구였던 거예요. 진우가 선미 씨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었어요. 미술과에 정말 예쁘고 그림 잘 그리는 여학생이 있다고. 진우는 어떻게 지내요? 진우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암으로. 선미 씨의 눈에 눈물이 글썽했어요. 첫사랑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이렇게 듣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진우가 마지막까지도 선미 씨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의 첫사랑이었고 가장 후회되는 일이 고백하지 못한 거라고. 고백을 못했다고요? 저도 진우를 좋아했었는데.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40년 전의 아련한 기억들이 되살아났거든요. 선미 씨, 그때 왜 연락이 끊어졌는지 알아요? 진우 아버지가 반대했어요. 가난한 집 딸이랑 사귀지 말라고. 그제서야 선미 씨는 모든 걸 이해했어요. 왜 갑자기 진우가 연락을 끊었는지, 왜 자신을 피했는지. 그리고 선미 씨는 자신도 모르게 지금까지의 결혼 생활에 대해 털어놨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펜션 앞 정원에서 늦게까지 이야기했어요. 40년 전의 기억들, 지나온 삶들, 후회와 그리움들. 그리고 자연스럽게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마음을 확인했어요. 6장. 죄책감과 두려움. 마지막 날 밤, 두 사람은 결국 선을 넘고 말았어요. 40년 만에 다시 만난 운명적인 인연, 서로를 향한 그리움과 사랑이 폭발한 거죠.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선미 씨는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태호 씨, 우리 어제 일은 여기서 끝내요. 선미 씨, 저는 결혼한 몸이에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어요. 하지만 선미 씨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아니에요. 저는 집으로 돌아가야 해요. 태호 씨는 더 이상 붙잡지 않았어요. 헤어지기 전에 태호 씨가 명함을 건네줬어요. 혹시 힘든 일이 있으면 연락하세요. 선미 씨는 명함을 받아들었지만 연락하지는 않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집에 도착하니까 남편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왔냐? 밥했냐? 첫마디가 그거였어요. 잘 다녀왔냐는 말도 없이 밥부터 찾는 거죠. 응, 금방 해줄게. 선미 씨는 묘한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2박 3일 동안 꿈 같은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 현실은 여전히 똑같았거든요.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게 있었어요. 선미 씨의 마음속에 오래 잠들어 있던 여자로서의 자신이 깨어나 있었거든요. 7장. 운명의 재회. 여행에서 돌아온 지 3개월이 지났어요. 선미 씨는 다시 예전 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었지만
가끔씩 태호 씨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태호 씨가 해준 말들도 계속 기억에 남아 있었어요. 다시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래서 선미 씨는 조금씩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정말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선미 씨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진 거예요. 아, 가슴이 아파. 급성 심근경색이었어요. 선미 씨는 급히 119에 신고하고 구급차와 함께 병원으로 갔어요. 응급실에 도착해서 의료진들이 남편을 응급처치하는 동안 선미 씨는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의사 가운을 입은 남자가 다가왔어요. 보호자세요? 고개를 들어보니까 김태호였어요. 선미 씨는 너무 놀라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태호 씨도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선미 씨? 태호 씨? 여기서 왜? 저는 이 병원 심장내과 의사예요. 그제서야 선미 씨는 태호 씨가 의사라고 했던 말을 기억해냈어요.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 묻지 않았었는데 심장내과 의사였던 거예요. 제가 수술을 맡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자신이 바람을 피웠던 상대가 남편의 생명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선미 씨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어요. 너무 당황스럽고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거든요. 선미 씨, 걱정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호 씨의 목소리는 전문의로서 차분하고 믿음직했어요. 수술은 4시간 동안 계속됐어요. 선미 씨는 수술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면서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남편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인데 그 남편을 살려야 하는 사람이 하필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라니. 이게 하늘의 뜻일까? 아니면 벌을 받는 건가? 수술실 불빛이 꺼지고 태호 씨가 나왔어요. 수술복을 입은 태호 씨의 표정은 지쳐 있었지만 안도의 기색이 보였어요. 수술 잘 끝났습니다. 위험한 고비는 넘겼어요. 정말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선미 씨는 눈물을 흘리면서 고개를 숙였어요. 남편에 대한 미안함과 태호 씨에 대한 고마움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거든요. 선미 씨, 괜찮으세요? 네, 고마워요. 정말. 그날 밤 선미 씨는 중환자실 앞에서 밤을 새웠어요. 태호 씨도 몇 번씩 와서 남편의 상태를 확인해 줬어요. 새벽 무렵 태호 씨가 커피 한 잔을 건네줬어요. 힘드시죠? 커피 드세요. 고마워요. 둘은 조용히 앉아서 커피를 마셨어요. 말은 없었지만 서로 복잡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태호 씨, 미안해요. 뭐가요? 이런 상황에서 태호 씨가 남편을 치료해 주시다니. 저는 의사예요. 환자를 살리는 게 제 일이죠. 태호 씨의 말에는 어떤 원망이나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지 않았어요. 정말 의사로서의 사명감만 있었어요. 8장. 다시 시작하는 붓끝. 남편은 기적적으로 회복했어요. 태호 씨의 정성스러운 치료 덕분이었죠. 2주 동안 태호 씨는 정말 전문의답게 남편을 치료해줬어요. 선미 씨와는 환자 보호자와 의사로서만 대했어요. 개인적인 감정은 전혀 드러내지 않았죠. 하지만 가끔씩 눈이 마주칠 때면 서로 복잡한 감정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퇴원하는 날, 태호 씨가 선미 씨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남편분 이제 많이 좋아지셨어요. 앞으로 관리만 잘하시면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태호 씨. 태호 씨 아니었으면.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태호 씨는 그때 작은 쪽지 하나를 선미 씨에게 건네줬어요. 이거는 나중에 혼자 계실 때 읽어보세요. 집으로 돌아온 후 선미 씨는 그 쪽지를 읽어봤어요. 선미 씨, 다시 그림을 그리세요. 그것이 당신의 진짜 삶입니다. 60세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저희 인연은 여기서 끝내지만 선미 씨의 새로운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마이너스 태호. 선미 씨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쪽지를 읽고 또 읽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정말 달라졌어요. 남편도 죽을 뻔한 경험을 하고 나니까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미안해. 그동안 너만 고생시켰네. 괜찮아. 이제 건강만 해. 너도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봐. 남편의 이런 말을 듣고 선미 씨는 정말 놀랐어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남편이 달라진 거죠. 선미 씨는 그날 저녁 창가에 캔버스를 세웠어요. 오랫동안 손에 잡지 않았던 붓을 들었어요. 처음에는 뭘 그려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붓을 캔버스에 대는 순간 자연스럽게 색깔들이 번져나갔어요. 부산 바닷가의 노을, 태호 씨와 함께 걸었던 백사장, 그때 느꼈던 자유로움과 설렘. 그림을 그리면서 선미 씨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래,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내가 그려나가는 거야. 그 에필로그. 그로부터 1년이 지났어요. 선미 씨의 삶은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화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외에 자신만의 그림도 열심히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몇 달 전부터는 지역 문화센터에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그림 교실도 열고 있어요. 선생님, 그림이 정말 아름다워요. 60세에 시작해도 이렇게 잘 그릴 수 있나요? 수강생들의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선미 씨는 뿌듯해해요. 남편과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어요. 심장 수술 후에 건강을 되찾은 남편은 예전처럼 무기력하지 않아요. 여보, 그림 전시회 같은 거 해봐. 나도 구경 가고 싶어. 정말? 아직 그 정도 실력은? 뭔 소리야? 우리 아내 그림이 얼마나 좋은데.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된 거죠. 선미 씨는 가끔 태호 씨 생각을 해요. 그가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태호 씨와의 만남은 잘못된 일이었지만 그 만남이 자신을 깨워준 건 사실이니까요. 몇 달 전에 우연히 태호 씨를 봤어요. 길에서 마주쳤는데 서로 가볍게 인사만 했어요. 지금 선미 씨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림을 그려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받으며 붓을 들고 있으면 정말 행복해요. 60세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태호 씨가 해준 말이 정말 맞았어요. 선미 씨는 61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거죠. 며칠 전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지역 신문에서 선미 씨의 그림을 보고 인터뷰 요청이 온 거예요. 60세에 다시 시작한 꿈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60세인데 선생님 보고 용기를 얻었어요. 저희 어머니께도 보여드릴게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선미 씨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최근에는 자서전 같은 책도 써보려고 생각 중이에요. 60세, 다시 붓을 들다라는 제목으로요. 오늘도 선미 씨는 캠퍼스 앞에 앉아 있어요. 오늘은 뭘 그려볼까 고민하면서 붓에 물감을 묻히고 있어요. 그때 남편이 커피 한 잔을 가져다 줘요. 여보, 커피 한 잔 해. 오늘은 뭘 그릴 거야? 새로운 시작에 대한 그림을 그려볼까 생각 중이야. 나도 취미 생활 같은 거 해보면 어떨까? 사진이라든지. 선미 씨는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도 변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 60세든 70세든 상관없이. 그리고 조용히 속삭여요. 태호 씨, 고마워요. 덕분에 진짜 내가 되었어요. 선미 씨의 붓끝에서 새로운 그림이 탄생하기 시작해요. 희망과 용기로 가득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그림이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정말 복잡하고 아슬아슬한 이야기였죠? 60세라는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만나고 그것이 비록 불륜이었지만 결국 자신의 인생을 되찾는 계기가 된다는 이야기였어요. 물론 불륜은 잘못된 일이에요.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건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미 씨처럼 60세에도 자신의 꿈을 다시 찾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